안녕하세요. 인생의 어느 계절에 있든 당신의 하루가 어떠하든 다 괜찮습니다. 법과 지혜와 함께 잠시 마음의 쉼을 누려보세요. 아들아, 엄마는 오늘 너를 잠시 내려놓는다. 그 짧은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식이 힘들면 부모도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목에 걸리고 좋은 곳을 봐도 자식 생각에 눈물부터 났습니다. 그렇게 나 스스로를 마음의 감옥에 가둔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숨을 쉬어야 자식도 숨 쉴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요. 오늘은 자식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비로소 자신을 위해 살기로 한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숙 씨 이야기. 지숙 씨는 68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35인 아들은 몇 년째 방에만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됐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방문을 닫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습니다. 지숙 씨는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더 해줬어야 했나? 매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이 전화합니다. 지수가 오랜만에 등산 갈까? 아니야, 나는 못 가.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몸이 안 좋아. 사실은 몸이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 생각 때문에 친구들과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등산을 가.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고 웃음이 나와도 금방 멈춥니다. 아들이 저 방에서 괴로워하는데 내가 웃어도 되나? 지숙 씨는 자신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내가 불행해야 아들에게 속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지수가 너 요즘 왜 이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냥 아들 때문이지? 지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지수가 내가 슬퍼한다고 아들이 방에서 나오니? 내가 우울해한다고 아들이 좋아지니? 오히려 내가 어두우니까 아들이 더 어두운 거 아닐까? 아들을 사랑한다면 먼저 내가 밝아져야 해. 친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우울할 때는 몸을 움직여야 해. 걷기만 해도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기분이 나아진대. 같이 수영이라도 배우러 가자. 지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못해. 그럼 산책이라도 하자. 매일 30분씩만 걸어도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잖아. 친구의 말이 지숙 씨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칠 후 지숙 씨는 친구와 수영장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니 몸이 가벼웠습니다. 친구들과 웃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건강해져야 해. 수영을 다녀온 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아들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왔어? 지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달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영 다녀왔어. 엄마 얼굴이 좀 밝아 보여. 아들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숙 씨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웃으니까 아들이 말을 거네. 지숙 씨는 계속 수영을 갔습니다. 친구들을 만났고 친구들과 함께 웃었고 죄책감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조금씩 방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빛이 자식의 어둠을 비춘다는 것을. 경호 씨 이야기. 경호 씨는 62입니다. 경호 씨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집에 오면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고등학생인 막내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이 사고만 칩니다. 학교에서 싸웁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합니다. 아버님, 아드님이 또... 경호 씨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회사에서는 유능한데 집에서는 무능한 아버지입니다. 내가 자식 하나 못 가르쳤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경호 씨는 모든 의욕을 잃었습니다. 퇴근하면 아들과 싸웁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아버지는 나한테만 관심 없잖아! 아들이 소리칩니다. 매일 싸웁니다. 경호 씨는 지쳤습니다. 회사 동료가 주말 등산을 제안했습니다. 경호 씨, 같이 갈래요?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집안일이 좀... 경호 씨는 거절했습니다. 아들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등산을 가?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상담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경호 씨, 요즘 일에 집중이 안 되시죠? 네, 집안일 때문에. 아드님 때문이신가요? 경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경호 씨, 아드님은 경호 씨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아드님의 인생은 아드님의 몫이고 경호 씨의 인생은 경호 씨의 것입니다. 아드님에게만 집중하지 마시고 경호 씨가 이뤄낸 것들을 충분히 누리세요. 하지만 경호 씨가 당당해야 아드님도 돌아올 곳이 생깁니다. 그 말이 경호 씨 가슴에 박혔습니다. 며칠 후 경호 씨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운동도 시작했고 주말에는 등산도 갔습니다. 아들과 싸우는 대신 거리를 뒀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응, 운동도 하고 등산도 다니지. 아버지 요즘 좀 달라 보여요. 뭐가? 그냥 더 멋있어 보여요. 경호 씨는 놀랐습니다. 내가 나를 살리니까 아들이 나를 다르게 보는구나. 경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건 감시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닮고 싶은 어른이라는 것을. 금순 씨 이야기. 금순 씨는 65입니다. 딸이 하나 있습니다. 38인 딸은 이혼하고 손주 둘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금순 씨는 딸과 손주를 돌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딸은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짜증을 냈고 금순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나를 이해 못해! 금순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공황장애 증상이 있으시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금순 씨는 친구와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딸이 저렇게 힘든데 엄마가 여행을 가? 손주들은 누가 봐? 에이, 너무한 거 아니야? 금순 씨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잘못하는 건가? 하지만 친구가 말했습니다. 금순아, 내가 쓰러지면 네 딸은 어떡할 거야? 손주들은? 그러니 내가 먼저 살아야 해. 금순 씨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여행지에서 조금씩 숨을 쉬었습니다.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가슴을 열고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살아야 딸도 돌볼 수 있어. 여행을 다녀온 후 금순 씨는 달라졌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딸과 싸우는 대신 딸의 말을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좀 괜찮아 보여. 그래?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엄마까지 우울하면 나 더 힘들어. 금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건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행복한 부모라는 것을. 내가 먼저 살아야 자식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들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아들을 위해 자신을 감옥에 가뒀다가 다시 밖으로 나온 어머니를 만났고, 아들 때문에 의욕을 잃었다가 자신의 삶을 되찾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딸 때문에 공황 속에 살다가 여행을 떠나 자신을 살린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자식이 힘든데 내가 행복해도 되나? 자식이 고생하는데 내가 웃어도 되나?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니니까요. 부모가 불행하다고 자식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은 부모의 그늘진 얼굴을 보며 더 깊은 죄책감에 빠집니다.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승무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호자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쓴 뒤에 아이를 도와주십시오. 부모가 먼저 숨을 쉬어야 자식을 구할 힘도 생기는 법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함께 늪으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무트로 올라와 단단한 밧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아주 잠깐이라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보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친구와 차 한 잔, 혼자만의 산책, 오랜만에 등산, 혹시 죄책감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부터 사세요. 어쩌면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당신 모습 그대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늘 곁에 있는 벗처럼 벗과 지혜가 함께하겠습니다.